저는 3년 전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7일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7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53살이었고 아버지는 82살이셨죠. 의사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온통 하나의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제대로 보내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나는 후회하지 않을까? 나는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해드려야 할까? 그리고 나의 마지막은 과연 어떨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겪은 아버지와의 마지막 일주일, 그리고 그 시간이 제게 가르쳐준 잘 떠나는 법과 잘 보내드리는 법에 관한 진솔한 기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환자분을 중환자실로 옮기겠습니다. 인공호흡기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고요. 의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려다가 멈췄습니다. 잠깐, 이게 정말 아버지가 원하는 걸까? 문득 2년 전 명절날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가족이 모여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죠. 갑자기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말이다. 병원 기계에 의지해서 살고 싶지 않다. 그냥 집에서 너희들 얼굴 보면서 편하게 가고 싶어. 그때 저는 아이고,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면서 웃어넘겼습니다. 그런 날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저는 의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인공호흡기를 달면 아버지가 더 오래 사실 수 있나요? 네, 며칠은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고통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편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내와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결정했습니다. 아버지를 집으로 모시자. 아버지가 원하셨던 그 방식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결정이 쉬웠을 것 같으세요? 아니었습니다. 정말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포기하는 건 아닐까? 조금만 더 버티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효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는 거라는 걸요. 그렇게 저희는 아버지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기적 같은 7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아버지는 창문을 열어달라고 하셨습니다. 바람 소리 좀 들어야겠다. 저는 창문을 열었고 겨울바람이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으시고 한참을 그 바람을 느끼셨죠. 아, 좋다. 이게 사는 거지. 그 말씀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둘째 날 아버지는 손주들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불렀고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안 아파요? 7살 손녀가 작은 손으로 아버지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는 웃으셨어요. 지금은 하나도 안 아프단다. 너희가 옆에 있으니까. 셋째 날부터 아버지는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하지 않으셨던 이야기들을요. 나는 너희 엄마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너를 처음 안았을 때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단다. 미안하다. 바쁘다고 같이 많이 못 놀아줘서. 저는 아버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덕분에 정말 행복했어요. 정말이에요. 넷째 날 아버지는 어머니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저희는 잠시 자리를 비워드렸죠. 나중에 어머니가 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고맙다고 하시더라. 평생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다섯째 날 아버지는 가족 사진을 보자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옛날 앨범을 꺼내서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이때가 참 좋았지. 여섯째 날 아버지는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손을 잡으시며 작게 웃으셨어요. 괜찮다. 나 지금 참 편해. 그리고 일곱째 날 일요일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새소리가 들리던 그 순간, 아버지는 저희 가족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고통도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가족들 곁에서 따뜻하게 떠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원하셨던 마지막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었다는 것을요. 장례를 치르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제 친구가 물었습니다. 많이 힘들지?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힘들어. 그런데 후회는 없어. 정말이었습니다. 슬픔은 컸지만 후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방식으로 아버지를 보내드렸으니까요. 그리고 그 마지막 7일 동안 우리는 평생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눴고 평생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을 나눴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웰다잉입니다. 웰다잉은 죽음을 준비하는 우울한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을 더 온전히, 더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한 선택입니다. 저는 그 경험 이후로 제 자신에게도 3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어디에서 마지막을 맞고 싶은가? 병원? 집? 아니면 자연이 보이는 어딘가? 정답은 없습니다. 오직 나의 선택만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내 마지막 순간을 누구와 함께하고 싶은가? 가족? 친구? 혹은 혼자 조용히? 이것도 누구도 강요할 수 없는 나만의 선택입니다. 세 번째, 나는 끝까지 치료를 원하는가? 아니면 편안함을 원하는가? 생명 연장과 삶의 질,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가? 이 역시 오직 본인만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아버지의 마지막을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겁니다. 미리 이야기하면 후회가 줄어든다. 만약 2년 전 그 명절날 아버지의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않았다면, 만약 그때 진지하게 아버지 뜻을 여쭤보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중환자실에서 기계에 둘러싸인 아버지를 보며 이게 맞는 건가 하고 괴로워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바람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과 이야기 나누세요. 지금 건강하실 때. 어머니, 아버지는 혹시 마지막 순간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편하게 가시는 걸 원하세요? 아니면 끝까지 치료받길 원하세요? 어디에서 마지막을 맞고 싶으세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말씀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 하나가 나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편하게 해줄지 모릅니다. 아버지를 보내드린 후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어요? 혹시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분들께 제 경험을 바탕으로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부모님의 진짜 바람을 묻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자식 걱정에 본심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괜찮아. 너희만 잘 지내면 돼 하시죠. 하지만 조용한 순간, 단둘이 계실 때 진심을 여쭤보세요. 아버지, 혹시 힘들어지시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이 한 문장이 나중에 큰 길잡이가 됩니다. 둘째, 연명치료에 대한 부모님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의학기술은 생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질까지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편하게 가고 싶다고 하신다면 그 선택을 존중해드리는 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정말 괴로웠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포기하는 건가 하는 죄책감도 들었고요.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뜻을 가장 존중한 것이었습니다. 셋째, 마지막 순간을 두려움이 아닌 감사로 채우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지막에 고통보다 외로움을 더 무서워합니다. 큰 것 필요 없습니다. 손을 잡아드리세요. 아버지 덕분에 제가 잘 살았어요 라고 말씀드리세요. 함께했던 좋은 시간들을 떠올리며 웃어드리세요. 이 3가지면 충분합니다. 부모님은 그것만으로도 평온해지십니다. 넷째, 남겨질 가족의 삶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떠나신 후에도 우리 삶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웰다잉은 부모님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어떤 마무리를 준비할 것인가? 50대, 60대, 70대. 나이가 들수록 이 질문은 더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슬픈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을 더 단단하게, 더 의미 있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마무리를 준비한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삶을 더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요.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가끔 아버지 방에 들어가 앉아 있곤 합니다. 그 방에서 아버지는 마지막 7일을 보내셨죠. 그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버지, 제가 잘한 거죠? 그러면 마치 대답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 넌 잘했어. 고맙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부모님에게도, 그리고 언젠가 우리 자신에게도요. 하지만 그것이 두려움일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대화하면 후회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함께하면 마지막 순간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삶의 끝은 패배가 아닙니다. 잘 떠난다는 것은 끝까지 사랑을 남긴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3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부모님과 마지막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신 적 있으신가요? 둘째, 여러분 자신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길 바라시나요? 셋째,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누구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남은 시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